자, 일단 그래서 뉴프렉스를 업데이트를 하면서 관련된 기업들이 만약에 좀 확장이 되면 이런 기업들까지도 주목을 받지 않을까라는 거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보면, 자, 일단 2015년도 이후로 뉴프렉스의 기관 외국인 순매수 대금 랭킹을 어제 기준으로 다시 업데이트를 해보니까요, 어제가 9월 5일이었죠. 어제 26억을 기관이 샀고 외국인들이 14억을 샀는데 기관 랭킹 순위로는 역대 2위에 해당하는 순매수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외국인들은 10위에 해당하는 금액이고,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구간들이 최근에 외국인들이 이렇게 역대 랭킹 10위 안에 의미 있게 산 최근의 데이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상당히 최근에 강력하게 매집을 하면서 시장 대비해서 상당히 강하게 뉴프렉스는 올라오고 있다. 그래서 최근 한 달 동안의 추이를 보시면 개인 투자자들만 팔고 있다. 그리고 기관들과 외국인들은 쌍끌이 매수가 진행되니까 당연히 주가는 좋을 수밖에 없는 그 정도 흐름은 누구나 다들 잘 아실 거고요. 자, 어제 이제 요 뉴스가 또 이제 새롭게 또 나왔는데, 애플이 연말 올해 말 정도에 출시할 예정이었던 이 XR 기기가 내년도 1분기에 출시할 걸로 이렇게 전망이 되고 있다라는 그러한 내용이 좀 업데이트가 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관련해서 어쨌든 애플이 다른 디바이스, 새로운 디바이스, 뭐 애플카는 뭐 2025년도 이후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 애플에서 새로운 거 뭐 출시하는 것 중에서는 기대감을 가질 게 지금 XR 기기, 이게 가장 핵심인 거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 커지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자, 어제 요런 내용들 말씀드렸고, 과거에 제가 뉴프렉스를 우리 8.15 방송에서 제가 이제 이 8.15 개장 방송 시작하고 요 그림을 한번 보여드렸던 적이 있어요. 업데이트를 하면서 그때 뉴프렉스 이야기를 처음 제가 해드렸었거든요. 다시 한번 요거를 이제 조금 업데이트를 해서 가져가 봤는데, 우리가 이제 주목을 해봐야 될 거는, 원래는 요 메타의 오큘러스 혼자 시장을 독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는, 그죠? 올해까지는 거의 독식을 하고 있고, 내년도에 애플 나오고, 그 다음에 삼성은 MS랑 거의 같이 손을 잡을 것 같아요. 그리고 소니까지. 이렇게 빅테크 관련주들이 이 시장을 다 뛰어드니, 당연히 이 시장이 지금까지는 오큘러스 혼자 했다면, 앞으로는 3천만 대, 내년도는 3천만 대, 내후년도는 1억 대까지도 이제는 이 디바이스가 확장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공부를 하고 있는 거고, 애플이 이제 이 출시되는 걸 봐야 되는데, 디스플레이가 어떤 형식으로 이제 구현이 될 것인지 이거를 이제 우리가 공부를 좀 잘 해야 되는데, 지금 시장에서 이야기 나오는 부분은 애플이 이 AR 관련해서, AR은 그거죠. 우리가 가상현실이 아니라 증강현실입니다. 그래서 현실 세계에다가 새로운 가상현실을 좀 약간 뒤엎는 그런 부분들이죠. 그래서 투명한 이 렌즈, 투명한 디스플레이를 활용을 하게 되는데, 거기에는 이 마이크로 OLED를 사용하지 않을까라는 시장에서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마이크로 OLED는 OLED에다가 유리기판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OS라는 걸 붙입니다. 그래서 올레도스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올레도스가 온 실리콘이라는 겁니다. 즉 실리콘 기판 위에서 이 OLED를 구현을 한다. 그 유기물, 그러니까 우리가 RGB라는 유기물을 구현을 해서 증착을 시켜서 만드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누가 하냐? TSMC한테 맡기겠죠. TSMC의 실리콘 기판에다가 이 유기물을 증착을 시켜서 마이크로 OLED를 구현하는 이런 방식으로 애플이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시장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마이크로 OLED, 이 올레도스 관련돼서 시장이 확장됐을 때 관련주들을 시장에서 찾으려고 할 것이고요. 그 부분은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럼 삼성과 MS는 주로 홀로렌즈 쪽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걸로 기사가 업데이트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추후에 아마 또 관련된 기업들 업데이트가 될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구체적으로 뭐 밸류체인 이야기가 안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나중에 체크가 되면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마이크로 OLED 관련해서 올레도스 관련해서 이게 결국에는 해상도 측면입니다. 해상도가 뭐 1500 ppi가 아니라 3000 ppi, 4000 ppi, 이게 이제 해상도거든요. 아주 픽셀이 촘촘하게 다다다다 박혀 있어야지만 그 해상도가 구현이 가능합니다. 그렇죠. 그래야 현실처럼 느껴지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올레도스를 해야 되는 거고, 이 올레도스를 구현하기 위해서 또 붙어야 되는 게 FMM이라고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파인 메탈 마스크입니다. 이 파인 메탈 마스크를 이 같이 잘 구현으로 붙어서 해줘야 되는데, 이 파인 메탈 마스크를 우리나라에서 하고 있는 회사가 없어요.
지금 해외에서 대부분 다 수입을 하고 있고 가장 잘 하고 있는 회사가 일본의 DMP라는 회사입니다. 주로 일본에서 우리가 해외에서 다 수입을 하고 있고 이거를 국산화하려고 지금 시도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이게 잘 안 되고 있거든요. 자, 제가 기사를 하나 소개를 하나 해드리면 방금 말씀드렸던 내용과 관련된 기사인데 생각이 나서 제가 하나 이거를 한번 띄워드리면 APS 홀딩스와 애플이라는 기사를 이렇게 한번 키워드를 한번 해보시면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과거에 이런 기억들이 있어요. 자, APS 홀딩스가 애플 VR 기기 공급 기대감으로 강세를 보인다라는 내용인데 이게 뭐냐면 애플 측에서 샘플을 요청한 겁니다. 이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상당히 고해상도를 구현할 수 있는 FMM 샘플을 요청했다라는 그런 내용이 2019년도에 나왔었거든요. 근데 여기에 나와서 강세를 보이다가 업데이트를 했는데 우리 논의하고 있었는데 조금 잘 안 되고 있다라는 그런 내용이 나오면서 또 이제 실망감으로 주가가 좀 흔들리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애플하고 이 회사가 한다 안 한다 그거는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더라도 애플은 그런 거를 누군가 하는 것을 외부에 안 밝히죠. 그리고 그렇죠. 바뀌었다가는 그 계약이 다시 무산된 경우도 많이 봤고요. 그래서 그 뒤로는 업데이트가 이제 애플하고는 거의 없고요. 중국 쪽에 BOE라든지 그런 중국 쪽에 이 관련된 부분은 마이크로 OLED를 하려고 하는 회사들을 하고 APS 홀딩스가 진행을 하고 있다. 그런 내용들만 지금 업데이트가 좀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애플과의 관계는 더 이상 이제 업데이트가 안 되고 있다. 다만 우리나라에서도 국책과제로서 우리나라 정부기관에서 국책과제를 이 APS 홀딩스한테 이 부분을 줬습니다. 파인 메탈 마스크를 레이저 패티닝 방식으로 이 해야 더욱더 고해상도 구현이 가능한데 이 부분을 FM 국책과제를 국산화하는 부분을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애플이 만약에 내년 초에 이 관련된 마이크로 OLED를 적용한 VR, AR 기기를 출시를 한다라고 했을 때 관련된 테마들이 밸류체인이 부각이 될 텐데 과거에 이러한 이슈들이 있었으니까 APS 홀딩스가 분명히 거기에서는 부각이 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기대감입니다. 이게 양산을 지금 성공을 못했기 때문에 기대감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수급이 들어오고 거래량이 좀 움직이면서 주가가 움직인다. 그러면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서 한번 붙을 만한 관련주다라는 것을 생각하셔야 되고요. 그러면 양산되고 나중에 진짜로 이게 출시되면 어떻게 되는데? 그럼 그때는 지금의 시가총액, 지금 1,000억대 시가총액 볼 수가 없겠죠. 그래서 그때는 그때인 거고 지금은 양산 과정까지 아직 들어간 거 아니니까 기대감으로 만약에 테마가 확산이 되어가지고 관련주들이 부각이 되면 그때 같이 움직일 수 있는 저는 VR, AR 기기 관련해서는 가장 시장에서는 그래도 이제 선도주로서 만약에 부각이 된다면 나타날 수 있으니까 관련주로서 감신 종목에 넣어두고 일단은 관찰을 하자라는 겁니다. 근데 시장이 안 좋으면 주가는 당연히 내려올 수 있습니다. 내려올 수 있는데 타이밍을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기관들이 조금 들어온다든지 뭐 외국인 수급이 좀 들어온다든지 거래량이 실리면서 양봉이 좀 만들어진다든지 뭐 그런 그림이 나와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좀 올랐다가 최근에 다시 좀 내려오고 있는 구간이니까 좋은 타이밍을 한번 잡아보자라는 거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현재로서는 외국인과 기관은 큰 관심이 없네요. 없죠. 거의 기관은 뭐 거의 매매가 없고. 그렇죠. 왜냐하면 시총이 작고 그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혹시라도 외국인 쪽에서 먼저 검은 머리 외국인이 들어올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관련된 종목으로 이 종목을 부각을 시킨다면 들어올 수 있으니까 한번 수급은 좀 이따가 차후에 제가 한번 점검을 하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쨌든 가장 좀 엮여 있는 그 첫 번째 종목이기 때문에 뉴플렉스 다음 종목으로 우리가 공부해볼 만한 종목이 아닐까라는 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거였습니까? 네, APS 홀딩스. 네, 실망감이 크십니까? 네, 저기 손잡은 통장까지 털어서 이걸 사겠다라고 하신 분이 있으신데 아이고. 일단 좀 보류하시기를. 네,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농담 삼아 얘기한 거고,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하는 차원이지 추천은 아니고요. 네, 그래서 지금 그러니까 투자에 항상 우리가 가족분들 말씀드리지만은 이것이 괜찮다. 우리 민 팀장님뿐만이 아니라 모든 출연자들이 요게 괜찮아 보인다라고 했을 때 그 이유, 괜찮아 보이는 이유에 집중을 하시고 네네네. 그게
사실인지에 대한 팩트 한번 체크해 보시고 네, 그 관련된 이슈를 공부해야 네, 관심이 되는 거니까. 네, 그리고 꼭 하나 아셔야 되는 게 이 FMM이라는 이 파이멘탈 마스크가 OLED 증착 공정에서 반드시 필요한 소재 부품인데 삼성 디스플레이도 그렇고 LG 디스플레이가 해외에서 다 수입을 해오고 있거든요. 100%. 이게 얼마나 힘들면 이게 국산화가 안 돼서 계속 그럴까요? 그리고 한다, 뛰어든다라는 기업들은 상당히 많았는데 지금까지 제대로 양산에 성공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APS 홀딩스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풍원정밀, 그 다음에 필옵틱스, 수많은 회사들이 여기에 뛰어들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분명히 아셔야 되고, 그 양산에 성공하지 못한다면 그 전까지는 기대감으로 우리가 테마로서는 매매를 할 뿐이지. 그러니까 지금 네. 저 마이크로 OLED와 관련해서 저쪽 향에 그쵸. 적합한 네. 기술을 필요하니까. 하고 네네, 있다는 맞습니다. 것이지 맞습니다. 그 개발한 것이 성공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아니니까. 네. 그러니까 이게 실패할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네. 지금까지 자금도 많이 단지- 뒤집어놨는데 안 됐어요, 아직까지. 단지 우리 키맨님처럼 요 기대감으로 오를 수 있다. 오를 수 있죠, 충분히. 라는 네. 사람들이 네. 투자자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그 투자의 아이디어시니까 네. 이거 분명히 그래서 성공해서 그 디바이스 쪽으로 하고 있는 뉴프렉스하고는 분명히 다른 거죠. 그러니까. 네. 네. 그 차이점은 아셔야 됩니다. 뉴프렉스는 확실한 모멘텀이 있는 거고 숫자도 있고. 네, 네네. 숫자도 있고 이거는 그렇지 않고 김수일님 그 메일 주소 댓글로 달아주시면 제가 네, 연락드려서 손잡은 과자는 제가 보내드리겠습니다. 상당히 실패할 가능성을 높게 보시는군요. 네. 아니 조금 위험성이 있으니까 그렇죠. 조심하시라는 네. 저건. 네. 항상 다 뭐 위험하죠, 뭐 주식은. 네. 자, 보수적으로. 자 하일드 얘기합시다 다시. 자, 요거는 이제 새로운 저 업데이트를 제가 해와서. 진짜 이 방산과 관련해서 네. 기대감이 끊이지가 않네요. 계속해서 네. 이슈가 나와요. 네. 어제 우리 간단하게 시간 관계상 제가 어제 다른 뭐 뒤에 스케줄에 있어서 우리 짧게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다연장 로켓 발사기에 대한 수출 기대감 다시 좀 요게 부각이 되고 있다. 그래서 K239 천무. 그래서 신기전 영화 뭐 이야기까지 더 해드렸는데 요거 관련해서 이제 아이디어를 요것도 조금 확장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어제는 제가 좀 부실한 표를 보여드렸죠. 그래서 어제 저희 디자이너님한테 좀 부탁을 드렸고 상당히 좀 섹시하게 제가 이미지를 그려서 다시 만들어 왔으니까 가족 여러분들 한번 자료실에서 한번 보세요. 네. 섹시한 겁니까 이게? 어제 그 표 제가 네모 박스로 그 보여드린 표는 되게 성의 없는 표였잖아요. 글자도 자금자금하게 잘 보이지도 않고. 근데 뒤에 저기 뭐야 천무 그래픽도 제가 뒤에 넣어가지고 이게 천무예요. 제가 관련된 그 무기들을 다 이렇게 다 넣어놓은 거거든요. 이게 그냥 넣어놓은 게 아닙니다. 네, 저 김현님과 함께 일하시는 디자이너님. 되게 고생 많으십니다. 성함이 어떻게 되시나요? 김땡땡 디자인을 김땡땡님 감사합니다. 네네. 자, 그래서 이 디자인을 해주셨는데 한번 보시죠. 이 천무라는 게 다연장 로켓이고 여기 안에 로켓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 있다라는 말씀 어제 들었죠. 그래서 짧은 시간 내에 로켓이 발사되는 그러한 기술이 중요한데 이거를 이제 하고 있는 회사가 큰 기업으로는 LIG 넥슨,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하나가 이제 국산화에 성공했다라는 말씀을 어제 드렸습니다. 그래서 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또 4% 정도 강세를 보면서 신고가를 기록을 했던데요. 근데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이것뿐만 아니에요. 뭐 너무 많이 엮여 있습니다. 무기 관련해서 엮여 있는 부분이 있고 특히나 제가 수급적 이슈가 하나는 걸려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11월 달에 MSCI 리밸런싱 관련돼서 지금 3조 이상의 시가총액을 위해서 계속 유지를 하고 있는데 이 정도 순으로 가면 리밸런싱에 편입될 가능성 때문에 수급적 이슈가 계속 뒷받침이 되고 있는 대표적인 우리 방산 관련된 대장주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최근에 계속. 그래서 이게 이제 발사대라든지 탄약 운반 쪽을 담당을 하고 있고 아래쪽에 보시면 어제는 제가 이 종목 안 보여드렸거든요. 어제 그 표에는 여기까지만 있었고 새로운 종목을 제가 하나 더 넣어봤습니다. i3 시스템이라고 넣어봤는데 요것도 시가총액이 좀 작은 종목입니다. 시가 좀 작은데 이게 주로 적외선 검출 관련해서 하고 있는 기업이라서 이게 되려면 이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는데 뒤에서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에 호주로 레드백 관련해서 이제 수출 기대감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요거도 과거에는 제가 우리
표에는 없었던 표현이니까 다시 업데이트를 한 거니까 레드백 관련주들도 이런 것들이 있다. 여기도 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엮여져 있죠. 그거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청궁이라고 또 대공 미사일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거는 조금 다르게 생겼죠. 이렇게 다르게 생겼는데 요거도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와 또 LIG 넥슨이 엮여 있죠. 이런 것들 보시고 자 다시 그러면 이제 그 우리 천무 쪽으로 가보면. 천무를 가지고 다연장 로켓을 이제 발사를 해서 목표 타겟을 이렇게 맞춰야 되는데 목표 타겟을 이제 정밀하게 이제 타격을 하려면 이게 어디에 있는지에 대해서 감지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위키피디아의 한글 버전에 들어가면 요런 내용들이 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통신을 통해서 GPS를 통해서 탐지를 해서 요거를 정밀하게 타격을 하는 이런 방법인데 요걸 가지고 적외선 탐지, 열 탐지 이런 부분들을 활용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이런 것들을 막 가동을 하면 여기에서 엔진에서 엄청나게 열을 내뿜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부분들을 감지해서 우리나라에서 적 기지에 포탄을 쏴서 여기에 쏘는 게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넣어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 한번 보시면 탐사 레이더도 필요하고요. 이런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들어가면 결국에는 이거를 해줄 수 있는 회사가 있어야 되는데 i3 시스템즈의 사업 보고서를 보시면 수주 상황을 제가 보여드리고 있는데 수주 상황을 보시면 포병 관측기, 전차용 적외선 검출기, 뭐 다양한 적외선 검출기 즉 적외선 레이더 검출기가 이 회사가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다연장 로켓이 수출이 많이 좀 확대가 되고 많이 되면 거기에 엮여서 같이 좀 이 부분도 나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본다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밸류체인에서 i3 시스템까지도 여기서 넣어줘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i3 시스템즈의 이 적외선 검출기 방산 부분이 앞으로 천무의 수출에 따라서 혹시라도 부각이 되면 이슈가 될 수 있으니까 관련된 밸류체인으로 알고는 있자라는 차원에서 업데이트를 좀 해드렸습니다. 누구나 1시간 안에 200개 종목에서 좋은 종목을 고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